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말입니다. 국가 예산이 470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와우, 엄청나죠? 올해보다 무려 9.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것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 10.6%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엄청납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보다 22% 급증했어요. 그래서 23조 5천억이나 됩니다. 주로 공무원이나 사회 서비스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13만 개나 만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공무원은요, 올해 2만 7천 명 채용했잖아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늘려서 3만 6천 명 신규 채용하고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아이 돌봄 서비스나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인데 9만 4천 개 늘어난다고 합니다. 와우, 엄청나죠? 문제는 고용 참사, 일자리 참사를 나라 돈 퍼붓기로 해결하려 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 고용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이 돈 자체도 헛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간 54조 원을 쏟아붓고도 지난 7월 취업자 증가수가 고작 7천 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말입니다. 올해하고 달리 성장률을 높이는 사업에도 예산이 확 늘었어요. 산업이나 중기나 에너지 부분에서 14.3%가 늘어나서 18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연구개발 예산도 처음으로 20조 원이 넘어섰어요.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문제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입니다. 여기도 파격적이에요. 올해보다가 12.1% 늘어나서 160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와, 이 가운데 일자리나 보건 분야를 제외하면 사회복지 예산인데요, 이게 61조 원이나 됩니다. 올해보다가 15.7%가 늘어났습니다. 8조 3천억 원이요. 이것은요,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입니다. 참.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있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액이 확 늘어난답니다. 또 있어요. 또 우리 같은 신중년에게 전직, 그 다음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자금이 2천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슈퍼 예산이 국가재정, 국가 살림살이에는 괜찮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다입니다. 2020년쯤 가면요, 재정이 빨간불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세수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올해보다 적어도 11.6%가 늘어나서 299조 3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세수가 증가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문제는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2020년쯤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계속 격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강건해지잖아요. 금리 인상은 또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반도체가 수출에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나면 세수가 계속 늘어날 거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71조에 달하는 수프 예산. 전문가들은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빨리 예산이 팽창하는 것다는 거예요. 내년 정부 지출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9.7%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70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경제 성장률은 4.4%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예요. 너무 빨리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씀씀이도 이게 우려하는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복지 예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수가 계속 늘어나 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재정 적자가 커지고요. 살림살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국가 채무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요. 국가 빚이 빨리 늘어난다는 겁니다. 와, 이 뒷감당은 누가 하나요? 다음 정부가 하나요? 글쎄요. 저는 이 뒷감당은 다음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자해야 미래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